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무박 4일, 모래 팝콘, 파워 태권도, 방문 검진인데요. 먼저 모래 팝콘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6월 20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추성훈, 황광희 씨와 함께 남다른 체력을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대 남매 오태범, 김보름 씨가 출연했는데요. 문어와 장어잡이부터 모래 팝콘까지 볼거리 넘치는 섬생활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래. 모래한테 왔네. 그 모래. 야, 이걸 도대체 뭐야?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오래도록 불에 달궈가지고 수분은 다 날아갔습니다. 저건 뭐야? 뭐지? 저거 갖고 온 거? 오, 뭐야? 뭐야? 이거 콩이잖아. 뭐야? 팝콘처럼 되는 거야? 터진다. 터진다. 오케이. 태어났어. 오, 든든해, 상훈이 형. 아, 좋아. 멋있어서 미안해. 조금만 먹어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안에 좀 털려서 내려갔으면 하나하나 이거 골라서 먹으면. 우와! 내 팝콘 같아. 팝콘. 그 조심해, 이빨. 뭐야, 껴서. 아우. 야. 아, 궁금해. 기대가 되는데요? 버름냥. 어복의 여신. 네, 운이 있어요. 어신입니다, 어신. 있어? 있어? 있다. 아, 이거요. 와, 대박. 어떡해, 또. 세게. 꽉 눌러야 돼요, 그냥. 이거 진짜 화나. 이런 거 기선제 했잖아, 맨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빼? 아니, 저 허벅지로 진 누를 것 같은데. 와, 못 잡으시네. 문어 숙회의 절묘한 만남. 돼요, 많이 넣어도 돼. 와, 장난 아니지? 냉장 죽여!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라 아, 배고프다. 아, 근데 장어 이거 먹어봐봐, 이거. 매실하고 잘 비율을 해서 넣네. 레시피가 좋네요. 좋아. 맛있어. 맛있어. 오, 잘 팔리네요. 난 개인적으로 이 소금구이보다 이게 맛있어. 나도. 오케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디어추로 불리는 추성훈 씨가 초고추장 피자, 왕밤송이게 소금구이에 이어서 모래 팝콘이라는 파격적인 음식을 선보였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모래로 흥미를 튀겨내는 아이디어는 처음 보는데 신박하네. 나 왜 따라해보고 싶냐. 저런 섬에서 하루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어, 장어 다 맛있겠다. 추성훈 씨 은근 허당에 생각지도 않게 겁도 많고 재밌네요. 같이 출연한 젊은 사람들과도 재밌게 잘 지내고 모래를 이용해 팝콘을 만드는 신박한 요리법에 감탄하고 무인도 팀원들의 유쾌한 반전 모습이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사람의 호흡이 돋보였던 이날 방송 2040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면서 월요일 밤 예능 강자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위원들은 안 싸우면 다행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단순한 포맷이어서 이거 오래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듯이 제작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조합, 비슷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찾는 그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성훈 씨가 예전부터 이제 요리를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아, 이제 음식 먹는 거 늘 보는 모습이고 새로울 게 있을까 했는데 아니 모래로 이 팝콘 튀겨내는 거는 진짜 좀 생경하고 흥미로운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뭔가 익숙한 것도 약간의 변화 또 새로운 거를 거기다 곁들이니까
이게 재미를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또 깨달음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운동선수들 나오고 하면은 허벅지 씨름이라든지 무조건 운동선수 나오면 누가 더 센가 겨루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그림이 너무 좀 식상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번에는 김보름 씨가 스쿼트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식상함이 좀 어느 정도 상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보름 씨가 80kg까지 스쿼트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뭐 광희나 수능 씨를 업고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됐다. 우와. 와, 이게 세계적인 그걸 되게 무난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은 남성 출연자에게 요구되는 개인기인데 그걸 여성 출연자가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그림이 나오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성 운동선수들이 등장을 하면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요 라는 그런 면들을 좀 부각을 시키는데 안다행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말 스쿼트를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비춰준 것만으로도 저는 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를 훨씬 더 좀 이렇게 발전된 웃음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데서 이제 방송의 재미를 느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어를 잡는 씬이었는데 다 겁을 내는데 김보름 씨가 한 번에 양손으로 제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열 1위로 등극을 하는데 추성훈 씨가 물고기를 무서워한다라는 지난 회차의 서사라든지 웃겼던 어떤 캐릭터의 묘미 같은 것들을 다음 회차에 잘 이어서 웃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장치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루하지 않게 계속 재미있게 지켜보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걸 느꼈던 방송이었습니다. 각 캐릭터의 매력을 잘 담아낸 것이 네 사람의 호흡을 더 돋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안다행을 통해 절친들의 유쾌한 활약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무박 4일입니다.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6월 24일 방송된 MBC 다큐프라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불패 신하를 만나다 KCTC 전문 대한국 연대편이 방송됐는데요. 다양한 전장 상황을 훈련하는 전문 대한국 연대의 치열한 무박 4일 과학화 전투 훈련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비밀실에 위치한 이곳.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KCTC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입니다. 훈련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전투훈련이 가능한 곳. 여러분들에게는 낯설어 보일 이 장비가 바로 마일즈 장비라는 건데요. 레이저빔을 이용해 피 흘리지 않고도 실제와 같은 전투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야전에서 전투훈련을 완성한 부대가 이곳에 들어와서 전문 대한군 연대와 전투를 하면서 장려 사항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상대할 이들은 바로 상무전투단. 올해 초 임관한 신임 소위들 3,000여 명입니다. 무박 4일의 고강도 주야 연속교전. 광활한 훈련장 곳곳에서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치열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적을 찾아 뒤쫓기 시작하는 전문대한군 연대 용사들. 이에 반격에 나선 상무전투단. 전차 공격에 나서보지만 전차로 뛰어들어 총을 쏘아대는 신출귀몰한 전문대한군에 막히고 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투훈련 첫날 밤. 목표 지점은 바로 이곳. 김부리 건물 지역.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건물 진입에 성공하는 전문대한군. 해가 밝아올 무렵 드디어 마지막 남은 적까지 소탕하고 건물 지역 확보에 성공합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지난밤 전투에서 사망 처리된 상무전투단 신임 장교들입니다. 이곳에 온 이들은 전사자로 영연백에 들어가 전사 처리 과정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적한테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너무 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 자신을 좀 더 단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다시 한번 전운이 감두는 김부리 건물 지역. 이젠 상무전투단이 공격할 차례입니다. 양측의 양보 없는 팽팽한 공격과 방어. 지금 30mm 유탄 기관총에게 북서쪽 거리 200m 이내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건물 안까지 진입한 상무 전투단. 옥상을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교전. 마지막까지 전문대항군이 건물을 지켜낸 가운데 드디어 전투훈련이 종료됩니다. 여기 12-84 전투훈련을 종료합니다. 임무한 수리에 주설과 방무적단과 전문대항군연대 전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실전 같았던 무박 4일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문 대한군 연대의 실제 훈련 모습을 볼 수 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대 출신 배우 김민석 씨가 내레이션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KCTC나 전문 대한군 연대에 대해서 다큐 프라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문 대한군 연대라는 집단에 빠져들게 만들 만큼 긴박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게 일단 훈련이 묘사되어서 그런 덕도 있고, 또 김민석 배우 나레이션도 저는 좋았어요. 그 전문 대한군 연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요. 방송 말미에 그 전문 대한군 연대 소속 군인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짧게 실렸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전문대항군 연대도 막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제 전우와 함께하면 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쭉 보고 마지막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의 긴박감이나 그런 소속 군인들이 느끼는 점들을 잘 살린 다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이 전문 대한군 연대라는 이 딱 구체적인 그 집단을 보여준 게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하기 되게 쉬운 게 이제 군대 보여주면서 이제 뭐 애국심 막 이런 얘기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이 구체적으로 이 전문 대한군 연대를 보여주면서 어떤 걸 효과가 있었냐면은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 가는 사람들에겐 다 특별한 경험이겠지만 전문 대한군 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고생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전술훈련을 통해서 보는 재미도 살려줬었던 그런 효과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지만 굉장히 좀 흥미롭고 볼만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훈련 도중에 이제 일찍 사망 판정을 받고 구석에 이제 쪼그려 앉은 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밤샘 전투를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잠깐 작전 대기 중에 짬이 생겨서 인터뷰를 했더니 쌀밥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자기는 지금 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장면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들이 누렸을 어떤 소중한 일상의 순간들, 그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서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함, 애잔함 이런 것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봅니다. 파워 태권도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6월 22일 방송된 MBC 스포츠 2022 KTA 파워 태권도 최강전 시즌 1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격투 게임처럼 상대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인 파워 태권도 최강전 중계가 전파를 탔는데요. 파워 태권도 최고 실력자들이 총출동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치러지는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양인 팔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참호영 경기장인데요. 김현근 선수 용인대학교의 김현근 선수가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요. 예. 자, 그리고 홍해 선암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해본 이 주심의 액션캠인데요.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그림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65kg급 결승전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청해 김현근, 홍해 선암혁. 역시 선암혁 선수가 빠른 발로 먼저 8포인트를 득점을 했습니다. 공전에 의한 자, 붙어서 좋았어요. 좀 비껴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어우, 떨어지면서. 내려차기 또 역전했어요. 네, 큰 거 들어갔습니다. 32대 55. 자, 역시 선암혁 선수가 이 클린치 상황에서 빠져나갈 때의 반격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몸통 하나 더 들어가면서 26대 55.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75kg급 결승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게이지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적극적인 경기 보여주는 두 선수. 앞발에 의한 뒷발이 들어가야 자, 되죠. 첫 번째는 이상렬의 득점이었습니다. 6포인트짜리. 자, 몸통 또 똑같이 6포인트. 44대 44.
자, 주고받는데 20포인트짜리 강재권 성공. 자, 강재권 선수가 몰아붙입니다. 자, 이제 이상열 선수는 남아있는 포인트가 18포인트밖에 없어요. 자, 뒤로차기. 큰 거 하나 노려봤는데 뒤차기. 뒤차기. 역시 회전 공격을 좀 시도를 해봅니다. 자, 하지만 강재권이 또 받아차면서 남아있는 포인트는 12포인트. 자, 강재권, 이상열은 큰 것밖에 노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남아있는 게이지가 너무 적어요. 큰 거 노려야 됩니다, 큰 거. 잠시 간격체 보면서 큰 공격 노려보고 있는 이상열 선수인데요. 8포인트, 4포인트 남았습니다. 몸통. 자, 여기서 오히려 뒤우려차게 노려보는 강재권.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반격 가능해요. 역전 가능합니다. 역전 시간도 많습니다. 툭툭. 자, 8포인트 따라갑니다. 자, 30포인트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회전 동작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고받고 결국 강재권 선수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워 태권도는 기존의 태권도 경기 방식에 화려함을 더한 신생 종목인데요. 격투 게임 방식을 접목하며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에 참신한 변화를 가져왔죠.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박진감 있고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파이트 게임의 요소도 가져와 적용한 점도 신선했어요. 비록 아직 센서 반응 속도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좋은 것 같네요. 한국 전통 스포츠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어 계속 후대의 계승이 되면 좋겠네요. 이 파워 태권도의 경기 방식이 신선했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전통의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날 중계를 보면서 직접 시즌2나 시즌3 할 때는 좀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고 사실 파워 태권도 종목이 낯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 방식의 그 설명뿐만이 아니라 출전 선수들의 특기라든지 이제 개인사적인 어떤 서사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곁들여준 그런 해설이 좋았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75kg 이상급의 결승전을 치른 조재현 선수 같은 경우 현재 상명대 소속으로 나왔는데 상명대 태권도부가 이렇게 해체가 됐대요. 상명대학교는 지금 해체 결과를 했거든요. 네. 조재현 선수를 통해서 다시 상명대학교의 태권도부가 다시 부활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서사들이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조금 더 이런 종목이라든지 선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진짜 한번 꼭 가서 응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중계였어요. 타격을 할 때마다 타격감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음이 나온다거나 간격을 보면서 탐색전. 자, 먼저 이런 식의 어떤 장치들에 대한 대비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경기를 파워 태권도를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 되게 강력한 페널티를 받는다거나 자, 여기서 역시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페널티 상황. 선하면 그렇죠. 달려들죠. 소극적인 행위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우혁 선수의 득점에는 2배가 돼요.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게 손해목 선수는 다음 경기도 있기 때문에. 자, 뒤차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테크니컬. 테크니컬까지 해서 순식간에 60점 라운드 끝납니다. 회전 공격이 실패하고 나서도 관점이 없어진다거나 이러한 규칙들 덕분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들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이 마이너스 65kg급 우승자 선하혁 선수였던 것 같아요. 타격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화려한 발차기로 순식간에 상대의 게이지를 확 낮추더라고요. 그런 선하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아, 이게 파워 태권도 재미구나. 아, 이게 이 경기의 묘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기범 선수가 1라운드 지고 2라운드 딱 지고 있었는데 30초도 채 안 남았는데 자, 남은 시간 30초. 자, 이기범 선수 또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몸통. 자, 이게 안 들어갔고요. 네. 뒤차기 또 노려봤던 이상열. 머리 쪽 들어갔어요. 60포인트짜리 들어갔습니다. 뒤로차기에 테크니컬까지 네, 들어갔습니다. 회전까지 이렇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 와. 역전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 파워 태권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 이제 그냥 안전적인 운영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냥 앞서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기게 되어 있는데 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아, 내가 30초가 남았어도 정말 역전이 가능하게 만들고 화려한 공격, 힘 있는 공격을 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 이제 보완해야 될 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해설은 엔터테이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워 태권도는 너무 명백하게 격투 게임을 좀 레퍼런스로 삼았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그런 캐릭터라이징을 해주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액션캠도 좋은 아이디어죠. 다만 액션캠에 비해서 그렇게 액션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보완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보완될 수 있는 건 많고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방문 검진인데요. 이건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6월 22일 방송된 신장이 뛴다 38.5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들을 구조하고 진료하는 SOS 찾아가는 댕댕병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배가 부풀어 오른 백구를 방문 검진하기 위해서 안면도를 찾은 수의사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서둘러 백구를 찾아갑니다. 구불구불 외진 곳에 있는 백구네 집. 계세요. 예, 우리 백구 여기 있어요. 아, 이쪽에 있구나. 예, 백구야. 잊을 수가 없다. 너 백구구나, 백구야. 언제부터 저 배가 나온 거야? 고관절 수술로 한 달가량 집을 비운 사이 백구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미처 병원을 못 가고 이 근처에는 병원이 없어요. 동물병원이 없죠. 네네네. 백구를 괴롭힌 원인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건강 체크를 시작합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일로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이 까만 거 보이시죠? 까만 거. 이거 다 복수예요, 물. 아, 여기 심장 아무 문제 없죠? 문제 많아요. 해동맥에 벌레가 보여요. 벌레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중간에 뭐 보이는 거 보이죠? 벌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백구를 괴롭힌 것의 정체는 바로 심장사상충. 정확히 뭐 어떤 병입니까? 심장 사상충이라는 그 벌레가 있는 병이? 반려동물의 심장에 기생을 하면서 심장에서 폐로 연결되는 폐동맥을 막아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기생충이에요. 어느 순간 아이가 떠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네, 근데 여태까지 어머니, 아버님이 절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어떠한 결정을 해주셔야 돼. 들어 올릴게. 오케이. 그럼 한시가 급한 상황. 백구의 병원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동물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혈액일 것 같거든. 다행히 약물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너무 다행이다. 주사기를 무려 4개나 꽂고 복수를 빼냅니다. 3리터가 넘는 복수가 나왔습니다. 걱정도 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자꾸 못해준 생각만 나고 그러네. 보고 싶네. 일주일 뒤 다행히 퇴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백구야, 엄마한테 가자. 백구야. 어머 세상에. 어이구, 어이구. 맛있는 거 줄게. 아, 집에 가자. 할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보러 가자. 거동이 힘든 아버지가 집에 남아 백구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돌아올 백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백구. 그를 기다리는 건 가족들이 준비한 새 집입니다. 이런 백구가 귀여운지 처음으로 웃어 보이시는 아버지. 부풀어 오른 배로 숨을 헐떡이며 구조를 요청했던 백구는 가족의 간절함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강아지가 눈치도 살피고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백구야 얼른 낫자. 시골에 찾아가서 반려견들 진찰해주고 관리 방법도 알려주고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깡시골은 동물병원 보기도 힘들고 사상충 약이 비싸서 어르신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격대일 수도 있죠. 관련된 지원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들을 위해 애쓰는 심장이 뛴다 38.5의 선한 영향력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의료권 사각지대 수의사가 직접 왕진을 가는 기획은 뭐 그 자체로 굉장히 공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구 얘기가 중심이긴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모아놓고서 이제 뭐 귀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충분히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털죠. 그러면 털어낸 것만 밖에만 닦아주면 돼요. 아우 시원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근데
잘하고 계시네요. 기 많이 나오네. 기청소 한 번도 안 해주셨죠, 어머니?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시골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뭔가 이제 걔한테 뭘 잘해주는 게 약간 남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근데 다 같이 모아놓고 여러분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래 옆집도 하고 우리 집도 하고 이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상황에 맞는 조언을 집집마다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았어요. 거기서도 나오지만 비계 같은 거. 저 근데 아버님 간식 저거 뭐예요, 지금? 자, 이거. 아버님, 돼지고기 이거 지방 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보면 애들 설사해.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주시면 안 된다니까. 주시면 안 돼. 그 비계가 붙어 있는 거를 좀 강아지들 먹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네, 기름기 잘 소화 못하고 췌장염 같은 거 잘 와요. 살코기만.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동물들 새끼 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곳에 한꺼번에 몰아놓고서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이제 헤르페스 눈병에 걸린 새끼 고양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따로 놔야 되고 좀 햇볕을 보게 풀어 키워야 된다. 얘네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 조언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은 그런 보호자라든지 동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전해준 굉장히 좋은 코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병원 가기도 힘든데 동물 데리고 또 먼 길 떠나서 동물병원 가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댕댕병원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박수를 이제 보내고 싶고 굉장히 아픈 상황에 있는 백구 같은 그런 반려견들을 구조를 해서 치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사상충 예방법이나 귀청소하는 것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리법 같은 것도 이제 교육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기획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마을에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하고 밝은 여러 다양한 반려견들의 모습을 보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또 다른 활력을 더해준 것 같아서 좋았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렇게 공익적이고 정말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보의 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외견 감염 실태 조사 당시에 36.4%가 양성이었다라는 어떤 자료를 인용을 해서 그만큼 실외견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는데 이 자료가 2004년도 조사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시설의 부재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아픔을 전하며 동물의료 사각지대의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심장이 뛴다 38.5의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